자, 우선은 2차 함수 기본형 y는 ax 제곱의 그래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거 했었어요. 너무 작나? 자, a가 1인 거 제일 쉬운 거 y는 x제곱을 그려라. 이거 못 그린 사람 없잖아. 응? x축, y축.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돼. 진짜야.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도 있어. 자, 뭐 x제곱 그래프 뭐 점 찍어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는 건 그 정도는 다 알 거야. 이제. 아래로 볼록한 이런 모양이다.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x가 1일 때, 얘는 x가 1일 때 y도 1이야 이렇게. 조금 전에는. 근데 얘는 x에 1을 집어넣는 순간 y가 2가 되겠네. 1일 때 2예요. 이쯤 지나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이제 배웠다. 폭이 더 좁아진다는 거 배웠다. 폭이라는 용어 쓴다. 그러면 3x제곱, 4x제곱 안 그려볼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더 작은 거 2분의 1 x제곱 같은 경우는 1일 때 2분의 1이야. 그러면 1일 때 반이야. 얘는 1일 때 2분의 1쯤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더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게 2분의 1 x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이 기본형 그래프에서 물론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위로 볼록해요. 이런 그래프. 어쨌든 a x의 제곱 이 기본형의 그래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꼭지점이 원점이다. 원점이다. 꼭지점. 0,0이다.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는데 축이라는 건 대칭축을 말한다. 이 참수는 모양이 이 축을 기준으로 이게 대칭축이라고. 선대칭. 대칭축의 준말이야. 그래서 우린 축이라고 하는데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이 반쪽을 갖다가 접으면 여기 포개진다고. 이 뒤에 얘랑 완벽하게. 대칭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뭘 알아야 돼? 선대칭 도형의 특징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쪼개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선대칭, 축, 대칭축.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얘를 우리는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다 이름들 알아야 돼.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거 좀 잊어버렸어서 이거 얼른 x축, y축. 우리 축의 평행한 직선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1,2 5,2 여기 5,2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1,2 5,2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치? y가 같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못 쓰더라고. 진짜 2학년 때 기억날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 우리는 y는 2라고 쓴다고. 수학에서 말하는 y는 2는 y값이 2이기도 하지만 저게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는 y값이 모두 2고 x가 뭐든지 x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다 y가 2란 얘기야. y가 2. 그 얘기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된 것도 있었어. y축에 평행한 직선들이 있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의 이름이 뭐냐? 그럼 걔는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쓴다고. 그럼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직선이야. 그러면 y축은 다 x가 0인 직선이에요. 그래서 y축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써라 그러면 x 값이 모두 0인 직선이요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 알아야지. 이제 축의 방정식이 자 기본형일 때는 y축이야. 그냥 이동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씁니다. 요 설명들 다 우선 이해가 돼야 돼. 저게 다 어디 자꾸 막히고 그러면 중학교 과정들이 잘 안 돼 있는 거라. 그럼 계속 내려갈 수가 없어, 쌤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 돼. 아니면 어느 부분을 이제 중학교 과정 책을 가지고 연습을 하든가.
됐어? 정리해볼게. 자,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이름 모르면 안 돼. 계속 이제 모든 그래프는 기본형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기본형은 가장 간단한 형태야. 그리고 중요한 형태야. 왜냐면 얘를 알아야 다른 걸 아니까. 기본형이라고. 자, 꼭지점이 어디라고? 꼭지점 출처나 0,0이야. 이 참수는 꼭지점을 알아야만 돼. 좀 이따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꼭지점 모르면 안 돼.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이 무슨 용어인지 모르면 안 돼. 추계 방정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계 방정식은 지금 대부분 이제 이 참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축은 다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들이. 근데 현재는 y축이야. y축은 x값이 0인 직선이다.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x는 0이다. 그 다음 0보다 클 때는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표현을 쓴다. 자, 어쨌든 a가 0보다 크면 이 참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걸 우리는 아래가 볼록하다고 해. 주처나 아볼 모르면 안 돼. 선생님들은 다 아볼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 어떤 모양인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3참수, 4참수 할 때도 아래가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해 이런 용어를 모르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위에가 볼록해. 위쪽이 튀어났다는 뜻이야. 위로 볼록하다. 당연한 거고.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클수록이야. 절대값. 선생님이 아까 그린 건 y는 x제곱, 2x제곱, 3x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숫자가 커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음수일 때 어떻게 되냐. 음수일 때. 자,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그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면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는 봐봐. 1일 때 역시 마이너스 2일 거니까 폭이 더 좁다고 이렇게. 마이너스 3x제곱은 폭이 더 좁을 거다 이렇게. 됐어요? 폭이 좁아지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크기를 비교하면 마이너스 1이 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통합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절대값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절대값을 붙이는 순간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누가 크냐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더 크지. 이제 얘는 2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때문에 그런 거고 어쨌든 0보다 클 때는 숫자가 클수록 폭이 좁은 거지만 음수 때문에 그런 거야. 저 용어도 모르면 안 돼.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고? 폭이 좁아진다. 모양을 완벽하게 그려야 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1참수, 2참수를 또 배워. 1참수를 또 배워. 저 뒤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정말 중요해. 우리 앞으로 3차, 4참수를 배울 때 걔네만 나오지 않아. 걔네랑 2참수가 만나는 걸 찾는 거고 1참수랑 만나는 걸 찾아야 돼. 그리고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 여러분들 반드시 그림을 그릴 줄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으로 할게. 자, 가장 간단한 걸로 할게. y는 x. 자, 나 얘를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고 싶어. 평행 이동. 그러면 이게 x축이라고 하면 여기 원점이야. y축을 안 그릴게. 이렇게 붙어있는 애가 있어. 이게 y는 x제곱이라고 해보자. 이 그래프를 x축을 1만큼 가래. 1만큼 가면 이거 1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게 평행 이동의 개념은 우리가 역시 상권 맨 마지막에 배워. 목차 잠깐 봐봐. 이렇게 딱 넘겨봐. 앞쪽으로 목차 가봐. 넘어가지 않게 잡고 목차를 딱 펴봐. 목차 보면 이동이라고 있어요. 좀 넘어가야지. 목차 보면 여러 가지 부등식 넘어가도 한 장 더 넘겨봐. 그럼 도형의 이동이 있어 없어? 맨 마지막에 그걸 배우면 되는데 그걸 안 배우고 지금 외워서 써도 전혀 이동은 문제가 없어. 솔직히 말해. 알겠지?
그걸 배우면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외워서 여러분들이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다. 됐어? 자, 좀 기계적으로 연습을 시킬게. x축으로 1만큼 갔어.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 y는 하고 요 x축으로 1만큼 가면 x 대신 x-1을 이렇게 대입한다고. x 대신 x- 이렇게 대입한다. x의 제곱이니까 x-1의 제곱이 되겠지. 왜? x 대신 x-1을 집어넣은 거고 x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 갈 거야. 자, 그러면 x축으로 만약에 5만큼 평행 이동했다. 이거 5다.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 식이 뭐냐? y는 x-5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봐야지. 이게 안 되면 안 돼. 지금 쉬운 거서부터 하는 거야. 나중에 확 문자로 바뀌면서 어려워져. 자, 그러면 음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 여기가 -4야. 그러면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식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눈치를 딱 챙기면 반대겠지. 그래서 얘는 y는 x축으로 -4만큼 가면 x-4의 부반대인 x 플러스 4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써요. 이해 갔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y축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지. 이제 y는 x제곱. 물론 0에 있겠지. 자, 근데 y축으로 이만큼 올라갔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건 어렵지 않아. 우리 1차 함수일 때처럼 이만큼 이렇게 올라간 건 y는 x제곱에다가 y값이 이만큼 모두 커졌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는 건 y값이 2씩 커지는 건데 얘도 동일하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다. y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러면 y 대신 얘도 y-1을 대입하는 거야. 원래는 동일해. x축이나 y축이나 동일해. 이동한 거에 부호 반대 값을 대입하는 게 맞는 거야. 평행 이동.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y는 x제곱의 그래프에다가 y 대신 요 y 대신 y- 이렇게 집어넣는 거. y-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차 함수를 쓰다 보면 어떻게 써? y는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이항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y축일 때는 그냥 나중에 이렇게 더하는 형태로 같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야. 시간상으로. 근데 나중에 원의 방정식을 이동할 때는 또 그래.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면 돼. 이렇게. 반대로. 단지 이항에 와서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다 병행했을 때를 여러분들 알아야지. 자, 그러면 y는 2x의 제곱의 그래프를 줄여서 쓸게.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 해보자. 식은 y는 x축으로 플러스 5만큼 가면 x 대신 x-5를 대입하는 거야. 그거의 제곱 2배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일단 y축으로 -4만큼 가면 역시 y 플러스 4를 대입하는 게 맞는데 이 4가 이렇게 이항에 올 거니까 이렇게 -4 이렇게 쓰는 거겠지. 다 이해 갔어? 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이건 이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형태를 우리가 어떤 형태로 가냐면 표준형이라고 그래요. 표준이란 건 뭔가 규격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일반형일 때 아까도 얘기했어. 꼭지점이 뭐라 그랬어? 일반형일 때는. 일반형, 기본형일 때는. 꼭지점 뭐다? y는 2x제곱의 꼭지점 0,0. 여긴 대답하는 사람 없나? 이번은 0,0. 축의 방정식은 x는 0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 참수는 이 꼭지점만 보면 돼. 꼭지점이 이동하는 걸 잘 보라고. x축으로 5만큼 가고 y축으로 4만큼 내려갔어. 그럼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는
동일하게 된다고. 평행 이동한 값이랑 동일하게 나타나. 모양 뭐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생기겠지. 여러분들은 자, 이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거를.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야, 이거.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여기서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읽는다. 꼭지점의 좌표는 요 제곱되어 있는 요 2창 요놈 0 되는 값을 찾는 거야. 그럼 x-5가 0 되는 값 5라고. 그 다음 y값은 x에 5를 넣으면 돼. 그럼 x에 5를 넣으면 돼. 항상 y값은 1참수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1참수 이렇게 있다 그러면 x가 2면 y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y값이 5 이렇게 나오잖아. 그것처럼 2참수도 동일하다고. y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x에 5를 넣으면 되지. 여기다 5를 딱 넣어봐. 5 마이너스 5 하면 0이죠. 0을 곱하면 2에다 0을 곱하면 0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래서 이 표준형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 꼭지점을 읽는 건 어렵지 않아. 이거 0 되는 값이랑 그때 y값을 읽으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축의 방정식. x는 x좌표 5 이렇게 되겠다. 여기 우선 돼 있어야 된다. 문제 있어? 자, 그럼 봐봐. 이제 역시 교재로 가봐. 자, 표준형이라고 돼 있어. 이름을 알아야 돼. 역시 선생님들이 표준형 그러면 얘가 떠오르면 되겠고. 서로 용을 알아야 서로 대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 그러면 우리 y는 ax제곱의 기본형의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이지.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써놔. x축으로 p만큼 가면 x 대신이야. 마이너스 p라고 하지마 제발. x 마이너스 p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x 대신 뭐 대입하는 거야?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는 거다. x 대신 x 마이너스 p를 대입하는 거다.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서 그럼 역시 얘도 y 대신이야. y 대신 y 마이너스 q를 갖다가 대입하는 거야. q자를 쓸 때 이게 필기처럼 이렇게 쓴다. 9자 뒤에다 이렇게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쓴다. G자 아니야. G자는 안으로 하는 거니까 구별이 될 거야. Q. 소문자 Q야. 그리고 역시 당연하지. 꼭지점이 0,0이니까 점이 이동하는 건 똑같아. X축으로 P만큼 가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니까 꼭지점이 P, Q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y는 2에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꼭지점을 읽어봐. 그러면 1초면 읽어야지. 1초면. 얼마야? 누가 해볼래? 꼭지점 얼마 이거? 응? 시킬까?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축은 x는 하고 이렇게 써야 돼. 마이너스 3. 축이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는 아니 축이 이게 요것만 줄 수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하면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머릿속에서 축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네? 이렇게 되지. 아니야 진짜야. 축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 생각이 나오면서 이것만 줄 수 있어 문제에서. 그럼 정보가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럴 거고 이제 이 상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모르면 안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돼. 응? 반드시 알아야 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한번 그리라고 하면 금방 그려. 어떻게 그리냐면 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이제 y는 a에 x-p제곱 플러스 q다 보니까 요 어쨌든 요게 이제 2창 이게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이 친구 모양 0보다 크면 아래로 불러,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
그 다음 꼭지점은 요거 0 되는 거, 그때 y값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제 다 배웠으니까 이걸 그려보자고, 얘를. 모양이 2지? 최고창이 2지? 그럼 아래로 볼록하겠네.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x축, y축 놓고, x가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2야. 대충 잡으라고. 비례관계 대충 잡아서 이렇게 잡고. 꼭지점을 잡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쵸? 우리 중학교 때 풀어봤었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 뭐야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그래서 1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지 않게 해라 뭐 이런 것도 풀어봤을 거 아니야. 어쨌든 모양을 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 더 완벽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x절편이나 y절편을 잡아서 숫자를 잡아서 정확하게 맞으면 마무리를 지면 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준형일 때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표준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을 만나냐 이거지. 실제로 표준형을 주지 않아. 거의. 그럼 어떻게 주냐? 표준형으로 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수고롭게 이런 작업을 해주신다. 자, 전개한다. y는 거듭 제곱 먼저 하는 거야. 계산 순서. x제곱을 먼저 하는 거야. 거듭 제곱하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개 마무리 해주면 2x제곱 26 12x 29 18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는 이렇게 만난다. 얘를 무슨 형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모양이다. 가장 복잡한 형태다.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한다. 자, 주목.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일반형이 딱 주어지면 선생님도 힘들어. 이 상태는 그냥 모양이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만 알지 얘가 어디 있는지 몰라. 선생님도.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겠어, 선생님도? 얘를 이걸로 바꾸는 작업을 할 거라고. 그걸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지. 그것도 빠르게. 저거 하는데 1시간 걸리면 안 되지. 바로 되지. 바로. 됐어? 어떻게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야, 주모. 자, y는. 자, 우리가 이차함수일 때는 양변을 2로 나누면 안 돼. 양변을 2로 나누면 문제는 좌변의 y가 2분의 y가 돼. y가 아니라.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묶는 거야. 이렇게 2로. 묶는 거야. 그리고 1차항까지 쓰는 거야. 1차항. 여기 1차항. 묶으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 많이 해봤으니까 x제곱 6x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됐나? 이렇게 하는 거야. 16은 우선 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은 요 두 개에다가 뭔가 보태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 그럼 완전 제곱식 다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역시 친절하게 해줄게.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완전 제곱식 동그라미 제곱, 그쵸? 이 세모 동그라미 순서 바꿀게. 세모 제곱. 이렇게. 됐어요? 자, 일반적으로 동그라미는 x라고 했어요. 여기 들어가는 건 x. 여기다 x고 여기 x 거야. 그럼 여러분들 관심은 x제곱 x야. 그럼 요 숫자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요 x의 개수. 근데 얘가 2세모라는 걸 알면 되지. 그럼 여기는 상수항은 세모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x의 개수는 항상 2배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반으로 쪼개는 거라고. 반으로 나누면 세모가 되겠죠. 세모의 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야 반의 제곱이지 그런 말씀을 하실 거야. 최고창이 1이고 x의 개수가 있을 때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x의 개수가 6이야. 6의 반이 3이라고. 3의 제곱인 9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 기억나야 돼. 그러면 자
자, 없는 9를 더했잖아. 다시 없는 9를 빼야지. 더하고 빼면 같아. 값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쓸 때 이제 여기까지만 묶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까지만 괄호에 들어간 거면 얘는 괄호 바깥으로 나가. y는 2에 여기 완전 제곱식 x 플러스 3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괄호 바깥으로 나야죠. 18 마이너스 16이랑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아까 값이 다시 나왔지. 이 과정을 해야 된다. 할 수 있어 없어? 있는가 없는가? 이건 더 쉽다. y는 2에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 이 정도, 이거 반 1이야. 1의 제곱 1이 필요하네. 1 더하고 빼면 되겠지. 이렇게. 우리 원의 방정식 할 때 많이 써야 돼 이거. 그래서 그래. 이거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괄호에 안에 묶였지 않았으니까 분배돼서 나가야 돼. 그럼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거는 꼭지점의 좌표가 0 되는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고, 최고차이 2인 거 보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서 정보를 빠르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야 문제를 풀어. 됐어? 그럼 거기 봐봐. 이쪽으로 가봐, 이제 책. 자, 근데 이렇게 매번 묶어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문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서 문자가 나온다. 문자로 나오고 분수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막상 이거 묶어서 하려면 생각보다 힘들어. 쉬운 숫자를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 선생님들이 잔인해서 그렇게 주지 않아. 우리 문자가 나오는 문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암기해서 쓴다. 이거 보자.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물론 2차 함수니까 a가 당연히 여기 아니어야 되는 거야. a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 bx 이렇게 되겠죠. a분의 bx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될 거. 그래서 공식을 만드는 건 숫자처럼 문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거야. 됐어? 그럼 만드는 과정은 우리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구할 때는 거의 같아. 그래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요거의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a분의 b의 반은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요거의 제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4a 제곱분의 b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야. 그리고서 이 과정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다 이렇게. a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이거 곱해서 넘겨서 정리한 거는 위에 있어. 근데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여기를 봐야 돼요. 여기를 잘 봐. 여기는 x 플러스 이걸 반으로 완전 제곱식 되는 거니까 2a분의 b가. 됐죠? 반으로 완전 제곱식 되는 거야. 지금 이 과정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몰라도 돼. 그러면 제발 요 꼭지점의 x좌표 이거 0 되는 값은 외우라고, 제발. 이거 안 외우면 힘들어 진짜. 제발 좀 외워. 제발 외우라 했어. 제발. 꼭지점에 우리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 마이너스 2a분의 b야. 그럼 또 이거랑 또 헷갈린 사람 있어. 어떤 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가 나올 텐데. 여기 뭐 했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죠. 얘는 a분의 c지. 지금 선생님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 해오면 고등학교 수학은 하지 마. 그냥 안 해도 돼. 진짜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걸 안 해오고 수학을 한다. 못해. 장담하고. 한 문제를 그림으로 푸는 거야. 하루 종일 풀 거야. 비슷하지만 뭐 틀려? 뭐 2다. 마이너스 2a분의 b야.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라.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자. 그대로 넣는다. 그냥 공식에 꼭지점에 x라고 써. 중학교 때도 선생님이 강조해서 가르쳤어. 일부러 여러분들은 가르쳤어. 여러분 잊어버렸지. 꼭지점의 x 좌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야. a. 이 a가 여기 2죠. b가 얼마야? 4야. 4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냥 그 공식에 넣은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넣었다고. 됐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y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에서 꼭지점의 x좌표를 여러분들이 아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 그럼 선생님 y 값은 이거 외워야 되나요?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 함수는 x가 결정되면 y 값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인 걸 알면 y 값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했다.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제곱하니까 1이야. 그래서 2. 여기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돼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냥 공식으로 바로 이걸 찾아낼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식을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겠죠. 바로 쓰면 되지. 자, y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a야. 이게 2, 이게 a라고. 2 이렇게 쓰고 꼭지점의 x좌표가 2가 됐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6이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이 과정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이차함수식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야. 결국은 여러분 봐. 어떤 주어진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 힌트를 줄 거라고. 그러면 우선은 문제를 풀려면 결국 이차함수식을 내가 구해야 돼. 구할 때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라고 해. 꼭지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축 어쩌고 저쩌고. 왜냐면 꼭지점이랑 축은 같으니까. x값이. 이런 정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떠올려서 써먹으라는 얘기야. 반드시야. 꼭지점이 주어지면 이 식이 딱 떠올라서 이거 가지고 APQ를 구하는 과정을 겪으면 되겠고. 자, 이거는 x축과의 교점 우리가 x절편인데 이 x축과의 교점 x절편은 우리 다음에 배울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배울 거야. 그것은 또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또 배우는데 그때 이렇게 다루는 건 그때 해줄게. 우선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일반적인 형태를 띈다 라고 하면 되겠다. 그 문제를 한번 볼게. 거기 나와 있는 다음 거 여기 보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한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고서 어이 뭐야 문자가 이렇게 많어 그럴 수 있겠네. 이거를 묶어 완전제곱식으로 아까 이렇게 묶어볼까? 어때? 벌써 부담이 생기죠. 문자 우선 등장하고 하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뭘 쓰냐고 그 공식을 쓰면 되는데 고맙게 우리한테 뭘 줬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줬어.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y는 하고 꼭지점의 x좌표가 4야. 그러면 x-4의 제곱 이거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y좌표가 마이너스 7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 이 a값도 고맙게 가르쳐줬어. 왜? a값은 최고차의 개수라는데 여기 마이너스 2라고 줬잖아. 문제에서. 그치? 그거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꼭지점이 뭘 나타내고 여기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 식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지 이 표준형에서 바로 알고 있어야만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문제 푼 게 아니야. 고등학교 문제 이게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고. 이 다음에 다음 과정이 또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래 걸리면 벌써 풀 수 있는 확률이 줄지.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래서 뭐 하면 되지? 이거 전개해도 되지. 이놈을 정리하면 이렇게 됐다고? 그럼 전개하면 되겠지. 전개할 때 거듭 제곱 먼저 하는 거다. 마이너스 2는 두고 계산 순서 거듭 제곱 먼저 해라. 영순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6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서 a 알 수 있죠? 그치? 그 다음 얼마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9냐? 선생님 계산 틀렸으면 얘기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4ax 여기 16x 4a가 16이니까 a가 4겠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4 넣고 b 구해오면 되지. 얘랑 비교해서. 그치? 그러니까 과정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느 걸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게 풀 수 있는 거야. 생각 없이 이거 막 묶고 그러면 안 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축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 축에 대한 정보를 줬잖아. x는 1이라고. 그 축이 어쨌든 자, x는 1이라는 축이면 여기가 이제 1이라고 치면 이렇게 생긴 게 축이네. 그럼 모양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상이 돼야 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축을 기준으로 대칭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지. 자, 축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면 나는 이차함수를 이렇게 쓴다. a 최고차는 몰라. 이거는 x-1의 제곱 이렇게 이제 축이 1이니까 요거 0 되는 값이 x 값이었으니까 됐어? 그 다음 y 값은 모르니까 q라고 쓰면 되겠다. 문자도 여러분들이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익혀놔. pq 이렇게. 그래 시간을 줄여. 문자를 생각하는 시간도 줄여야 돼. 자, 이 이차함수가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난다는 건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이 점 자체가 요 함수식의 근이랑 같다 그랬어.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역시 또 돼 있어야 돼.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y 대신 0을 대입하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가 지난다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1차 함수서부터 계속 했던 거야. 맞아? 1차 함수, 중3 때 2차 함수 할 때 어떤 점을 지난다, 대입해서 성립한다. 식이야, 식. 한마디로. 이것들이 다 떠올라야 돼. 대입한다. 집중 풀리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걸 제곱했어. 그러니까 2야.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a 플러스 q가 되겠네. 이거 마이너스 2의 제곱 4다. 그때 y값은 0이니까 0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4, 마이너스 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x에 4를 넣는다. 일단 4 마이너스 1 3의 제곱 9a 플러스 q는 그때 y값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연립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연립 푸는 거 선생님이 또 역시 안 할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랑 q 값을 구해낼 수 있겠지.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정보를 줄 건데 정보를 주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 미지수를 여러분들이 조건을 가지고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이것도. 여기 살짝 봐도 확인 체크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y는 x-1 위에 있을 때, 자, 이런 문제 벌써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못 푼다고, 우선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이 y는 x-1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되죠. 자, 고등학교 문제에서, 수학 문제에서 이렇게 문장이 진행돼서 여기서 딱 무엇무엇이 이렇게 주어가 딱 됐는데 분명히 뭐라고 언급했냐면 이 이차 함수의 꼭지점 어쩌고 저쩌고 언급했어.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꼭지점을 구하라는 얘기야, 우선은. 꼭지점이 그랬잖아. 꼭지점 구해야지. 공식에 넣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 곱하기 a 밑으로 써줄게. 마이너스 2 a분의 나중에 암산으로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b x의 개수다. 문자 들어간 거 엄청 많이 나와 고등학교는. 그러면 k가 되겠네. K. 꼭지점의 좌표 x 좌표가 k네. 그때 y값을 구해야 돼. 그럼 y값 안 보이는구나. y값을 구하려면 x에 k를 넣어야지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k니까 x가 k니까 x값을 집어넣어야지 x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k제곱 여기다 k를 넣으면 플러스 6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 있던 거고 얘도 있던 거야. 이렇게. 이게 y값이야 이게. y값 구한다. 마이너스 4k제곱 2k제곱이네. 6k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네. 어이구. 됐어. 자, 꼭지점이야. 꼭지점은 공식에 넣어서 구한 거고 y값은 그 값을 x를 집어넣은 거야. x.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네.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 이렇게 문자가 나온다. 공식을 안 외웠다? 못 풀어. 다음 시간에 공식 안 외운 사람들은 이름을 막 발표하고 아니면 유튜브에 올리든지 해야겠어. 안 되겠어. 외워. 어? 그러면 자, 이 점이야. 이것도 꼭지 점이야. 점.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대. 직선이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야. 많이 풀어봤던 거잖아. 중학교 때. 단지 문자를 줬네. y는 x-1 위에 점이라는 얘기야. k랑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 그럼 x값 x에다 y값 y에다 넣으면 성립하는 게 지나는 거라고 했어. 이거 푸는 거야. 그럼 이제 막상 또 대입하면 봐봐.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5는 k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거 이항하면 마이너스 2k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되냐? 제대로 고쳤나? 그럼 이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이제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또 푸는 거지. 만만하지 않죠? 집중해야 돼. 오늘 딴짓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k값 구할 수 있겠네. 자, 뭐 2를 이렇게 되면 되겠죠.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k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k가 2가 되겠네. 양수 k라고 했으니까 항상 문제 조건 잘 읽어봐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건 음수를 버리고 얘를 취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선생님이 막 개념까지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문제풀이 해줄 거라고. 이제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들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하면 몇 문제 못 해줘. 1시간이면 어려운 문제 몇 개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도를 다 나가. 결국 여러분들이 집에서 풀어봐야지. 풀고 안 되는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자꾸 해결하는 걸 우선 익혀서 배워서 여러분 걸 만들어야지. 쉽지 않아. 그런 거야. 똑같은 내용이지만 선생님 있잖아. 문자가 들어가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건 더 힘들게 느껴진다. 숫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외워야 될 건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 계산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해야겠지만, 이거 간단하게 할게, 이거는. 이런 거 이제 부등식 이런 거 따지는 것도 만만치 않아. 자, 위에 잠깐 개념부터. 자, 이 내용도 원래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야. 이거 특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 고등학교 거 아니야, 지금 하는 거. 중학교 3학년 내용이야. 이게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쉬운 부분만 건드려서 그래, 여러분 학교는. 어려운 문제 막 내고 그러면 이런 거 다 했어야 돼, 당연히. 학교 쉽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점수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이제 어려운 수업을 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자, 우선은, 자, 일반형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축 x는 해서 마이너스 2a분의 b를 잡아가지고 이 축을 딱 찾으면 이게 축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모양에 따라서 내가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y축을 기준으로 해서 y축보다 이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 축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축. 축을 외우면 되겠지. 축의 개념은 그건 뭐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유일하게 쉬운 정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y절편을 구할 때 y절편은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야.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 y축에 있는 모든 점은 x가 0이기 때문에 우리가 y절편을 구하려면 x가 0일 때 y값을 구하는 거라고 선생님이 계속 했었어. 중학교 때도 x가 0일 때 우물쭈물 하지 말고 뭘 구하는지 확인하라 그랬어. y값 구하는 거야 그렇게 강조했잖아. 문자가 많다 보니까 나중에 뭘 구하는지 모르면 못 구한다. y절편은 y값 구하는 거야. x가 0일 때. 왜 x가 0이냐면 y축에 있으니까. y축에 있는 모든 점은 x가 0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y절편을 구하려고 하면 x에 0을 넣는 순간 얘네들은 사라지고 얘만 남는 거지. 그래서 일반형일 때는 y절편이 얼마냐 그러면 얘야. 근데 여러분들 얘랑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이렇게 표준형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y절편도 얘로 알아. 얘가 y절편을 알고 있다. 이 모양은 이게 y절편인 건 이제 그래. 근데 여기서도 y절편이 얘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봐봐. y절편이 맞나?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라 했어. x가 0일 때.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x 때 0을 딱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된다고. 거기다 a를 곱하고 q를 더하는 게 이게 y절편이 되는 거야. y값. 여기서는 이게 y절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조심. 그래서 표준일 때, 일반형일 때 다른 거다. 그것도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그 문제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호를 판단해야 돼.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여기서 a가 이제 모양을 결정한다 그랬잖아. 최고창이. 근데 그림을 봤더니 위로 볼록하네. 여기서 여러분들 a는 반드시 알 수 있겠지. 바로. a는 0보다 작아. 여기까지 알 수 있겠지. 그 다음 혹시 y절편을 봐야지. y절편. 여기 y절편이잖아. 여기.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 0보다 크네. 한참 크네. 그럼 여기서는 얘네. 그래서 c는 0보다 크네. 고등학교 내용 아니야. 그 다음 b를 알아야 되는데 b를 아는 게 b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근데 b가 들어간 식이 여러분들 이제 외워야 되는 그거라고 있어. 축, 대칭축, 꼭지점 x좌표, 축. 걔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요게 이제 b가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찾는 거라. b가 있잖아. 그럼 봐 이제 이 b의 부호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축을 봐야지. 이게 축이라고 했어. 축. 이거 뭐라고? 축의 방정식. 근데 축은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야. 여기 있어. 이렇게. 이게 대칭축이라고. 그러면 어때? y축이 약간 오른쪽에 있지. 이 축이 0보다 크다는 거 알 수 있겠지. 0보다 크잖아. 축은 x값이라고. x값. 0보다 큰 거 맞지? 0보다 큰. 그러면 b의 부호는 여기서 이제 조합해서 아는 거야. 그냥 아는 게 아니라 a의 부호랑 축의 위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a는 0보다 작대. 그럼 여기 0보다 작어.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또 음수야.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이 아랫부분 분모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근데 0보다 크려면 분자도 0보다 커야겠네. 그렇지 않아? 둘 다 플러스가 돼 0보다 크겠지. 그럼 b가 0보다 크겠네. 나중에 판단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중학교 때.
물론 시험 때는 외우게 했어. 이거 빨리 풀게 하려고. 왜냐면 시험 때는 어쩔 수 없어. 빨리 풀어야 돼서. 빨리 풀면 그 시간에 어려운 걸 풀 수 있는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건 아니야. 아니 그럼 어려운 문제 풀 시간이 없어 진짜로. 아니면 그냥 그 어려운 건 틀려버리든가. 점수 상관없이. 그건 자기 마음이야. 자기가 등급을 뭘 받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됐냐? 그래서 A, B, C의 부호를 찾을 때 A와 C의 부호는 바로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B의 부호는 반드시 축을 통해서 하는 거다.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얘도 꼭 기억해놔. 그럼 선생님 이런 값은 어떻게 구하죠? 얘는 뭐냐 이거지. 여기까지만 끝낼게.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다. 3분 정도. 자, y는 ax bx 플러스 c. 자, 우리 y 값을 구할 때 x가 1일 때 y 값을 구해보자. x에 1을 넣어봐. y 값 얼마나 y는? 1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온 거 맞죠? 맞지? x가 1일 때. 자, x가 2일 때 y 값이 얼마야? y는 2 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야. 요것도 잘 봐. 변화되는 거. x에 3 넣어봐. 3 넣으면 9a 플러스 3b 플러스 c야. 이제는 대충 알 거예요. 제곱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다 알았죠? 잘 보고 x 대신 1, 2, 3 넣은 거야 그냥. 그러면 그래프를 또 봐야지. 그럼 x가 1이면 여기가 2가 있는 거 보니까 1은 이쯤에 어디 있겠네. 1은 이쯤에 있다고. 1일 때 y값이야. y값. 이거 y값. y값은 얘가 뭔지 선생님도 몰라. 이 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0보단 크네. 그리고 이 값은 알아. 식으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였어 아까. 1 넣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오지 않았어 y값? 그래서 얘는 0보다 큰 건 알 수 있네. 얼마인지 몰라도. 그 다음 4a, 2b, 2c는 x에 2를 넣은 거니까 2일 때 y값을 찾아야지. 근데 2일 때 y값은 잘 보면 잘 봐. 여기가 2란 얘기가 있어. 이 그림을 볼 줄 알아요. 숫자를 그냥 준 건 아니거든. x축을 끊고 지나가는 요 어쨌든 여기 x가 2일 때라. 2를 넣으면 나오는 값이 이거였는데 그때 y값은 어때? 얼마야? 0이잖아 0. x축에 붙어있으니까 y가 0이겠지. 그래서 너는 0이 맞네.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또 뭐냐 이거지. 대부분 봐봐. 여기 다 보면 숫자가 4, 2 이렇게 제곱했으니까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순으로 가는데 얘는 숫자가 반대로 돼 있잖아. 어떻게 c가 더 크지? 응?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c는 c밖에 없었는데 c가 더 크잖아. 그치?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거지. 걔는 이렇게 한 거야. 잘 봐. 얘는 4로 묶은 거야. 얘를 4로 묶어봐. 4로 묶으면 a야. 그래야지 4a 될 거고. 그럼 여기는 2b가 되려면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얼마야? 2분의 1b? 됐어? 얘는 4분의 1c? 더 작아졌네? 그래 안 그래?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으니까 선생님 혼자 하려니까 힘들어. 근데 자 요번에 그러면 x 대신 2분의 1을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2분의 1. 그럼 어떻게 돼? y는 2분의 1이 제곱은 4분의 1 a 이렇게 되겠지. 여기 x에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b 여기 c 이렇게 됩니다. 됐나? 그러고 선생님 묶어볼게요. 이번에 4분의 1 4분의 1을 묶으면 어떻게 돼? a일 거고 여기가 2b가 돼야 이렇게 분배하면 2분의 1b가 될 거야. 여기가 4c가 돼야지 분배하면 c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x가 2분의 1일 때 2분의 1 넣었을 때 이 값인데 이걸 4분의 1로 묶은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왜냐면 어차피 부호를 판단하는 거니까 4분의 1은 0보다 큰 수니까 요거의 부호만 알아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2분의 1은 아까 1보다 더 작은 수지만 어쨌든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0보다 크네. 그럼 이 값도 0보다 커야겠네 당연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참수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냥 지금 막 흩어가면서 빠르게 그냥 배웠던 걸 쭉 한번 훑은 거야. 다 배웠던 내용이야. 중3 때 원래. 다시 한번 쭉 정리해 줘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 고등과정을 들어가서 수월하게 고등과정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뭐는 안 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꼭지점의 x좌표를 모르면 안 돼.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반드시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할 때 대입하는 거 그것도 다시 한번 꼭 정리해보라고. 여기까지 할게.